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공식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첫 회의, 김기현 신임 당대표의 키워드는 총선 압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었습니다. 마침 어제가 윤 대통령 당선 1주년이었던 것도 의미를 더했습니다. 1년 전 오늘 위대한 우리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뜻깊은 오늘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도 새로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번 지도부의 임무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총선의 압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입니다. 반드시 압승해서 민주당에게 빼앗긴 국회를 되찾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동시에 당내 화합도 강조했습니다. 전당대회 기간 각종 의혹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걸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저께 세 분하고 다 제가 전화 통화를 해서 통화를 다 했고요. 황교안 대표님 또 안철수 대표님, 천하람 후보님하고 다 서로 간에 앞으로 당을 위해서 잘 협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에 말씀드렸는데 공감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만나자는 얘기도 했는데 조만간 만나서 당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협업 체제를 갖추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들 모두와 화합을 이뤄낼 수 있을까? 자, 김기현 대표에게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최고위원들은 이준석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준석 전 대표와 그를 따르는 분들의 정치는 이제 청산되어야 할 과거의 일로 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좀 과할 정도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에 넘어선 비난, 이런 메시지들이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어우러져서 나타났기 때문에 전당대 기간 내내 내부 총질만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엄석대는 이준석 전 대표였거든요.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또 좋은 정치인이 될 자질을 가진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과 결탁해서 선거를 끝까지 치른 게 전략적 패착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자, 그렇다면 인선을 통해 화합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사무총장은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정점식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은 당의 살림을 책임지는데 특히 총선 공천의 실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앞서 전당대회 당시 친윤계 장제원 의원이 사무총장 내정설이 돌았지만 장 의원은 선을 그었죠. 하지만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주요 당직에는 친윤계 의원들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당직 인선에 연대 포용 탕평에 연포탕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한 만큼 당직 인선에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인데요. 김 대표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당직 인선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말 사이에 의원도 또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지금 예정으로는 월요일쯤에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할까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어제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도 당의 결속을 강조했는데요. 어제 현장으로 가보시죠. 당선 축하를 위해 김기현 대표를 찾은 이진복 정무수석.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난도 전달하고요. 덕담도 주고받았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울산을 찾아 수출 현장을 점검하는 등 경제 행보를 했는데 울산은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이기도 하죠. 관련 대화도 들어보시죠. 대표가 안 돼서 울산 내려가셔야 되는데 대표가 돼서 울산 넘어가시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또 대통령께서 울산 방문하신다고 가지고 일자리와 관련된 굉장히 큰 프로젝트니까 대통령께서 그 힘을 좀 실어주시면 더 아마 투자 활성화 안 되겠나 싶어요. 김 대표는 그러면서 당내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당이 조금 정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일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 곤란한 점들이 오히려 더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제거하고 국회나 정당 문제는 이제 다
안정적으로 조치할 것들은 조치하면서 리더십을 제대로 세워나갈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더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13일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만찬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국정 현안은 물론 윤 대통령과 김 대표가 주례 회동을 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당 총재를 겸했던 노태우, 김영삼 전 대통령은 매주 한 차례 여당 대표를 만나 당무 보고를 받고 현안을 논의했는데 이런 회동을 통해 당정 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일정이나 당의 일정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주기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결정된 건 없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대통령 찾아뵙고 앞으로 당의 운영과 관련돼서 정례 회동 문제를 포함한 모든 여러 가지 전체적 국정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기현 대표 당선을 축하하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력할 건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를 복원해야 되겠죠. 김기현 대표께서 정쟁 아닌 민생을 챙기는 그런 정치의 방향으로 좀 나아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동시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발의하며 여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이어서 쌍특검의 본격 시동을 걸었는데요. 정의당도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을 예고하며 공조에 나선 가운데 양측의 입장 차이를 어떻게 조율할지도 관건입니다. 정윤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찰 스스로 주가 조작 혐의를 입증할 정황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만 서면 검찰 수사는 절대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검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코바나 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으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해 사실상 민주당 단독 추천권을 부여했습니다. 반면 정의당이 예고한 김 여사 특검안은 주가 조작 의혹에 집중하고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도 주도록 돼 있어 민주당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 처리 절차를 놓고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지켜보자, 아니다, 본회의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직행하자며 이견을 보여 협상 과정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죽은 검찰에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당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시간 끌지 말고 조속히 법사위를 열어 정의당 특검법을 처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 정책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새 지도부 체제 아래 집권여당의 정책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내 화합은 이뤄나갈지, 또 야권의 특검 요구에는 어떻게 대응해 갈지 주목됩니다.